희원이한테 친한 중학교 때부터 남사친이 있는데 네. 전 남자친구죠. 네. 근데 그 남자애랑 자꾸 저랑 싸울 때마다 연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성을 잃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중절 수술도 네. 전 남자친구가 돈을 300만 원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중절 수술한 거거든요. 저하고 싸우고 나서. 이 모호한 모든 상황을 두고 왜 이 여자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이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이 여자를 보기만 하면은 그 분노와 제가 쌓아뒀던 그런 불만들이 다시 또 녹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이 스캠은 어느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했어요. 아내가 어떤 일로요? 좀 머리는 계속 약간 헤어지고 싶은데 마음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예전엔 엄청 좋고 막 계속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으면 좋겠다. 근데 또 막상 없으면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머리는 왜 헤어지고 싶어요? 조금 폭력적인 모습? 그 표현을 잘 해주지 않아서 네. 뭔가 계속 제 스스로 엄청 자꾸 외로워지는 느낌? 근데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이런 항목들을 이 남자가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면 뭐 이 결혼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 그냥 말다툼 같은 게 조금 있었을 때 너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들보들하게 얘기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왜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매번 24시간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살아가요. 제가 그 화면을 좀 봤더니 호은 씨가 남편을 조금 자극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막 말이 계속 막 저도 모르게 자꾸 나가요. 막 계속 공격적인 어투로 계속 하니까 남편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파국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희원 씨는 참 남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어떨 때 막 애달게 하고 확 어떨 때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줄처럼 하면서 막상 다가오면 뚝 떨어뜨리고 기준이 뭐냐면 내 기분이야. 내 기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쭉 벌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해봤더니 희원 씨는 참 재밌죠? 위험 회피가 100점이죠. 네.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내력이 지금 0점이에요. 1초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율성도 0점이에요. 의존도가 100%예요.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인내력 전혀 참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은 높고 이런 양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불안은 높아. 그럼 환경은 안정적이어야 돼. 그런데 나는 또 게을러. 에너지가 적으니까 널브러지잖아요. 네. 집안일 너무 하기 싫고 사실 육아도 그렇게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주고 움직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주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희원 씨가 이 남자를 움직이는 법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때로는 품어, 때로는 밀어내. 사랑해. 좀 가. 공댕이, 공댕이, 공댕이. 야, 접자. 야, 접어라.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그 남자가 아주 미칠 지경인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희원 씨가 훨씬 더 거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또 남편이 잘못했고 남편도 그 잘못이 크고 그랬는데 계속 혼만 나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속상했어요. 지금의 남편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희원 씨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숙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몇 가지 아주 나쁜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집안일을 남편이 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공주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잘
잘 키우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 키울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에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되죠.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거의 일임하면서 사실상 그 행동이 옳은 이지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요. 그냥 아줌마예요. 엄마고요. 아내고요. 네. 대접받고 싶으면 잘하세요. 이 남자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시원 씨는 우리 상담 끝나고 나서도 개인 상담을 조금 받으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예 압니다.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내를 먼저 만났어요. 먼저 만났는데 죄송해요. 많이 울더라고. 마음이 아프네요. 왜? 몰라, 힘들어. 왜 뭐라는데? 아니, 나 멘탈 털려서 못 견디겠어. 울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쉬고 있어. 미안해. 올라가. 안 하지. 올라가자. 알겠어. 엘리베이터 올라가 엘리베이터. 네. 아내가 좀 힘들어하죠? 전 주현 씨가 아내하고 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막 울죠? 왜 우는 줄 아세요? 들켰거든. 들켰거든.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에 추상적인 방식으로 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좀 저의 뭐 문제점, 폭력적인 부분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와악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저는 참을 때까지 일단 제가 참아 보거든요. 근데 제가 10번 중에 9번 잘 참았어도 이제 한 번 터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그게 싸움이 돼버리고 그건데 이제 제가 이원이가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못 맞춰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는 소리인데 이제 왜 그렇게 휘둘리고 사냐 이러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저의 생존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이 여자는 저를 너무 막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진짜 살고 싶거든요. 희원한테 지난주에 울부짖었어요. 내가 좀 살자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못 잡아먹었고 안달이냐고. 결국에 내가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내 화를 못 견뎌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폭력이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제 목을 그때 전깃줄로 이렇게 졸라가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제가 그냥 보는 앞에서 졸랐거든요. 스스로요? 네.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강제로 잡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오빠 진짜 정신병자더라.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 그러지? 희원 씨 만나기 전에도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이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 된 이유도 이 희원이한테 친한 중학교 때부터 남사친이 있는데 네. 전 남자친구죠. 네. 근데 그 남자애랑 자꾸 저랑 싸울 때마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한테 보고 싶다. 군대 전역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막 그걸 통화 녹음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성을 잃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중절 수술도 네. 전 남자친구가 그 돈을 300만 원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중절 수술한 거거든요. 저하고 싸우고 나서. 사실 여기까지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제도 제가 근데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호한 모든 상황을 두고 왜 이 여자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이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아는데 안 돼요. 그 미치겠어요. 안 돼. 제 마음이 이 여자를 보기만 하면은 그 분노와 제가 쌓아뒀던 그런 불만들이 다시 또 녹아요. 애와 증이 같이 있는 거죠. 좀 저는 여기에 나가고 싶은 취지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들 뵙고 아, 이 여자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여자하고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네. 아, 일단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꾹 참았다가 용기 내서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저 이거 얘기하면 이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주현 씨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떠날까봐 쩔쩔매는 거. 그런데 잘못하면 굉장히 병리적인 커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립시키는 방식이에요. 나쁘게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지 중독인지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인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 커플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여자를 아예 안 만나든지 영원히 분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 여인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살 방법을 어떻게든 찾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내 마음대로 하도록 두면 안 돼요.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자살과 자해가 시작되었죠. 저는 주현 씨 되게 위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그 사람만 있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고위험군이에요. 전 진짜 걱정되거든요. 안 사는 버전도 있어야 돼요. 안 사는 버전도 있어야 돼요. 이 여인하고 사는 거에 대해선 정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하더라도 내가 존재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랑 살 거면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이 관계는 주현 씨가 접어가는 걸로, 주현 씨가 접는 걸로. 이건 반드시 기억해요. 아내가 어땠으면 어떻게 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가사 분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하면 됩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답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둘째하고 인연이 안 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한 번쯤 애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프고 또 그립고 하지만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나 진짜 지키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너무 간절해. 아,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참기 힘들었어요. 제가 바로 피웠거든요, 그거. 아이, 근데 한 20분, 10분인가 20분 정도 있다가 제가 헛구역질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애기 지웠다고.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그러고 와서 제가 미역국 끓여줬어요. 요 얘기까지 하고 저희가 아내하고 같이 좀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내에게 의자를 빼준 두 번째 남자예요. 역대 아내 의자를 빼준 남자는 처음이에요. 네네.
제가 주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현 씨가 희원 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아주 이 여자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이런 남자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네. 도발하지 말아요. 인내력 제로인 거 알거든요. 난 인내력 제로라서 나는 못 참아. 이게 아니죠. 1점씩 높여가요. 어떻게 참으면 되는지 방법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남편이 약간 화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세요. 아내는 침대에 누울 거 아니에요. 기력이 없으니까. 남편은 다른 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잠깐 산책 한 바퀴 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면 훨씬 이 집 부부는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규칙이 사실 형편없었거든요. 이게 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내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나쁜 구조를 형성하더라고요. 나쁜 구조를. 근데 이 구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아내는 영민해서 요거 알아채기만 하면 아이를 위해서 또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제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주현 씨가 엄청 울더라고요. 둘째 때문에 그리워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는 떠났고 엄마에게도 이게 쉬운 일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는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됐고 아쉽지만 그렇게 편지 쓰고 대신 두 부부가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대되는 일이고 그죠? 네. 희원 씨가 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참 남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잘했어야 했는데. 울지 마. 미안해. 어? 괜찮아. 미안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미안하다네요. 어때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고, 시간 되돌리면 바뀔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도 늦지 않고요. 대신 부부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숙제 좀 봅시다. 네. 제가 아내에게 숙제 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집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의 문제점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길고 많이 썼어요. 상대에게 대하는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잠시라도 차갑다고 느껴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9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번이 끝없이 애정과 사랑을 공격적으로 갈구했다. 9번, 10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희원 씨의 가장 큰 맹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준다 느끼면 그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느끼면 사랑을 해줄 때까지 사랑을 요청해요. 이게 혹시 뭐 선생님 불러준 걸 뭐 써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쓴 거예요.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몰라. 아유 세상에. 9번, 10번에 대한 내용은 싸울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갑자기 그렇게 써서 왔길래 그러니까 좀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뭔가 얘가 바뀌려고 하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겹치면서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참 아픈 얘기지만 냉장고에 붙이세요. 냉장고에 코팅을 해서.